자, 이번 시간은 그 소설을, 여섯 번째 시간인데 소설을 한번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수업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엑셀을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을 작성을 하실 때는요, 먼저 뭐 당연하게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일 이제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이디어를 챗GPT나 생성형 AI한테 이제 제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실습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소설을 쓰겠다라고 하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스토리부터 우선 잡아야 되죠. 뼈대부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스토리에 대한 정보, 작성에 필요한 정보하고 요청사항을 만들어서 먼저 스토리를 먼저 완성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플롯은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롯을 이제 쭉 다 완성을 한 다음에 그 플롯을 기반으로 하나씩 하나씩 소설들을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패턴으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예시 부분은 제가 쭉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는데, 먼저 이제 맨 처음에 아까처럼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고 프롬프트로 요청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준 것을 제가 여기다 저장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플롯을 이제 이 스토리를 만들면서 제가 요청을 5회차로 연재가 되는 소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회차별로 플롯을 각각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플롯을 가지고 회차별로 다시 소설로 구체화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고, 그 결과물을 제가 참고를 하시라고 예시로 올려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습에 대한 부분, 소설 프롬프트 수업 자료라고 하는 이 프롬프트를 열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소설이라고 하면 제가 보니까 장르가 또 쭉 있더라고요. 뭐 로맨스, 미스터리, 스릴러, 그 다음에 판타지, SF, 역사, 드라마, 문학, 액션, 모험,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소설의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로맨스 소설을 가지고 한번 이 프롬프트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프롬프트부터 우선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로맨스 소설 분야의 소설가다라고 하는 이 프롬프트 그 페르소나를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줬어요. 줬더니 이제는 챗GPT가 소설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아이디어 제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니어의 로맨스 소설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줘봐. 자, 제안해 줘봐. 라고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안들을 뭐 몇 가지들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제안을 해주네요. 나름대로 소설의 제목까지 간략한 줄거리와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이디어 소설을 한번 내가 써보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뭐 내가 로맨스 소설을 쓰고 싶다. 아니면 뭐 또 나는 판타지 소설을 되게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럼 또 그 독자가 있겠죠. 그래서 시니어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줘봐. 뭐 이래도 좋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뭐 불륜 소설, 로맨스인데 불륜 뭐 소설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줘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아이디어를 쭉 보고 그걸 가지고 어떤 스토리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기본 요청 사항에 필요한 정보들을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 여러 가지 이 어떤 제안을 저한테 한 거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저는 쭉 뭐 제안을 쭉 보다가 이렇게 한번 로맨스 소설에 대한 부분에
스토리 작성하기 위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챗GPT한테 줘야 될 스토리 작성에 필요한 정보로는, 자, 긁어보는 로맨스 소설이다. 자, 그다음에 제목을 서로의 반쪽이라고 제가 줬어요. 이것도 제가 그 챗GPT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라라고 했을 때 나온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중에 요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요걸 갖고 스토리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독자는 50대, 60대, 시니어, 일반인. 자, 그다음에 줄거리는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소설을 한번 쓰려고 하냐면, 자, 지금 이제 60대 초반에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남자 여자가 있는데 전부 다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 홀로 살고 있어요. 외롭게 홀로 살고 계신 거죠. 자, 근데 이제 자녀들이 좀 외로우니까 자꾸 시니어 커뮤니티에 자꾸 나가라라고 해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 처음부터 성격이나 뭐 취향이나 이런 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좀 갈등을 겪어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 주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점점 상처를 치유해 주는 존재가 되어 간다라고 해서 뭔가 사랑이 싹 트는 이런 형태의 줄거리로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 작성을 할 때 요청사항은, 보통 이런 소설들이 보면 처음에 시작을 하고 뭔가 좀 갈등이 생기고 또 발전을 해서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갔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해결, 좀 이런 구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플롯 구조를 제가 만남, 갈등, 발전, 클라이맥스, 해결이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 플롯 구조의 의미가 뭐냐면, 이 플롯 구조는, 자, 보통 이제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이야기를 이제 쭉 구성해요. 즉, 스토리가 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건도 생기고, 그 사건들이 어떤 특정 패턴으로 발생을 하고, 그런 중간마다 큰 사건, 작은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소설이나 영화에 썼을 때 플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플롯 구조로 만들어 주고, 스토리는, 그 다음에 각 단계는 이렇게, 뭐 로맨스 소설이니까 처음에 만나고 갈등이 좀 일어나고 관계가 발전하고 클라이막스로 갔다가 해결해 줘 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한번 제가 플롯 구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설 방식은 3인칭 시점. 자, 소설에 보면 왜 그 3인칭, 타인이 뭔가 주인공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이런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3인칭 시점으로 서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캐릭터는 남녀 주인공 2명과 주변 인물로 해줘라. 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테마 및 배경은 어떤 현대 로맨스다. 뭐 내가 만약에 사극에 있는 조선시대가 좋다라고 하면, 뭐 조선시대에 무슨 조선시대, 현대가 아니라 조선시대겠죠. 자, 그 다음에 글 구성은 제가 요거는 한번 뭐 이게 단편으로 해서 한꺼번에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이제 5회 연재 소설로 한번 글을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리의 내용은 회차별로 줄거리를 요약해서 나한테 제시를 해줘라 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서로의 반쪽이라 제가 준 제목을 갖고 자, 1회차에 이제 스토리를 이어가죠. 제가 만남, 갈등, 발전, 클라이맥스, 해결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쭉 만들어냅니다. 자, 억지로 시작된 인연이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처음에 만나는 부분이 1회차. 자, 그 다음에 2회차에 만나니까 서로 성격에 대한 차이가 좀 발생을 했다. 이러면서 좀 갈등이 좀 있다. 자, 그 다음에 3회차에는 서로 뭔가 이벤트를 통해서 또 서로 간에 새로운 부분을 알아가고 긍정적인 부분을 알아가는 이런 단계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죠. 이제 쫙 여기 보면 좀 위기가 있다가 바로 올라갔다 해결이 되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자식들이 다 응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서로 같이 연인으로 시작을 하는 이렇게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렇게 좀 좋은 아주 행복한 스토리를 한번 쫙 짜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할 때 하나씩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때 어떻게 좀 작업들을 해야 되냐면 아까 조금 전에 지금 스토리를 짜줬으니까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플롯. 그렇다면 요 회차마다 있는 간략한 스토리,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장면 장면마다 이루어지는 소설의 그 상세한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짜달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봄이라고 지금 첫 번째에 스토리를 잡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1회차의 두 번째 봄이라고 제가 이걸 바꿔줘야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생성형 AI는 우리가 이제 요청할 때마다 자꾸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원래 뜻밖의 만남은 제가 테스트할 때 나왔던 1회차의 주제였습니다. 소주제. 자, 그래서 두 번째 봄에 대한 소설 플롯을 상세하게 작성해줘 라고 해서 자, 그러면 1회차 내용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한번 플롯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을 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상세하게 플롯을 작성합니다. 장면 1. 자, 첫 만남에서 불편한 시작. 그다음에 아예 주인공도 지금 주고 있네요. 남자 주인공은 성준, 그다음에 여자 주인공은 혜정이라고 해요. 장면 1, 2. 처음에 첫 만남 좀 불편해요. 그다음에 첫 대화도 좀 어긋나요. 그다음에 약간의 뭐 갈등도 있는데 우연하게 뭐 우산을 같이 쓰면서 조금 가까워지네요. 그리고 작은 인연이 시작이 되면서 약간의 호감을 느끼는 자, 이러면서 이제 다음날 1회차 엔딩이 남자 주인공은 갈지 말지 고민하다가 가게 되고요. 여자 주인공은 뭐 당연히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서 첫 회차는 뭐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을 묘사해서 플롯을 만들어 줬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롯을 만들고 이제 이 플롯을 가지고 회차별로 이제 소설로 이제 구체화를 시켜서 또 작성을 할 텐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를 쓸 때 채팅을 하다가 일정 그 채팅 양이 되면 이제 새로운 또 채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작업했던 것들을 이제 쫙 날라갑니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작업 순서를 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토리까지 만들고 회차별로 차례대로 일단 플롯을 완성을 하셔야 돼요. 플롯을 어쨌든 뭐 저는 지금 5회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니까 5번 플롯을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단편 형태대로 하면 뭐 플롯 만들고 바로 소설로 상세하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회차별로 플롯을 차례차례 작성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회차별로 나온 플롯을 가지고 차례대로 소설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이 부분도 보면 제가 이렇게 차례차례 1회차 플롯,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플롯을 쭉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이걸 가지고 다시 1회차 플롯을 가지고 소설, 2회차 플롯을 가지고 소설 하면서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좀 장면과 사건의 연속인 부분으로 뭔가 좀 세부적인 흐름에 대한 거 잡는 거 플롯을 잡고 그 다음에 그 플롯을 가지고 소설을 완성하는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중간에 언제 이게 새로운 또 연결을 하라라고 할지 몰라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소설을 쓰실 때는 항상 내가 작업하는 스토리도 파일로 저처럼 파일에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플롯이 나오면 플롯도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설도 파일에다가 넣어서 본인 PC에다가 쭉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줄거리나 플롯이나 어떤 소설의 일부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넘겨서 수정해 달라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이제 내가 수정 요청에 대한 부분들은 부분마다 계속 요청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수정한 것들은 수정했다라고 다시 이런 생성형 AI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얘가 인식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줄거리가 나왔는데 그 줄거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난 요 줄거리에 요 내용을 좀 바꿔서 그러면 네가 줄거리를 제시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줄거리는 이거다. 이걸로 네가 지금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글을 작성해줘 라고 하는 형태대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플롯이 차례대로 플롯과 이런 부분들을 완성을 해서 마지막에 소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씩 다 5회차까지 쭉 만드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려서 회차별로 만든 플롯은 여기다 제가 예시로 1회차서부터 5회차까지 다 플롯을 지금 저장을 해놨어요. 이걸 보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플롯에 대한 1회차 플롯에 대한 부분들은 뭐 좀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 이 플롯을 가지고 1회차 플롯이 1회차가 두 번째 봄이죠. 두 번째 봄이라고 하는 요 1회차의 주제를 가지고 상세하게 한번 소설을 써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차 두 번째 본 플롯 내용으로 소설을 작성하라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잠시 스톱을 했다가 진행합니다. 자, 1회차 소설이 완성됐습니다. 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 지금 커뮤니티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지금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왔네요. 근데 좀 남자 주인공은 뭔가 좀 뭐 어색하게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왔다라는 그런 분위기고,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활달하고 굉장히 외향적인 이런 성격인가 봐요.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첫인상. 자, 뭐 플라워 클래스니까 뭐 화분에다 꽃 키우고 그러는 클래스인가 본데, 남자 주인공은 조금 뭐 관심이 좀 없네요. 근데 여자 주인공은 조금 남자 주인공에 대한 부분에 약간 별로 마음에 안 들, 기분 나쁜 뭐 이런 부분으로 처음에는 뭐 좋은 인상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다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같이 쓸래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약간의 뭐 좀 동기가 되네요. 가까워지는 동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집으로 와서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재미가 없지 않아요? 뭐 이런 말이 남자 주인공이 생각이 난다. 어, 자,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좀 긍정적이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의 조짐. 그래서 남자 주인공은 별로 커뮤니티 갈 생각,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은 당연히 이제 거기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자, 그래서 1회차 소설을 쭉 보니까 뭔가 처음에는 뭐 잘 안 맞는 것 같지만, 뭔가 다음 2회차에는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예고를 좀 남기면서 이렇게 소설이 써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주 소설이 잘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줄거리를 잡고 그다음에 플롯을 완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플롯을 쭉 완성을 해서 좀 줄거리지만 세부적인 그런 장면과 이루어지는 이런 세부적인 스토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좀 정확하게 장면들을 묘사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플롯이니까, 그래서 플롯들을 완성하고 각각 플롯을 가지고 소설들을 차례차례 완성하는 이런 형태대로 소설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하다가 새로운 연결이 딱 되면, 또는 이제 무료 버전을 쓰시는 경우에는 일정 내가 대화를 하게 되면 못 쓰게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일, 다음날 사용 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연결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페르소나 입력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토리가 입력되어 있으면 스토리도 입력. 물론 이제 요 단계에서 그 다음에 또 플롯이 지금 만들어져 있으면 플롯도 입력을 하는 요 단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스토리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페르소나와 스토리 저장되어 있는 요것만 입력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플롯 작성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롯 입력도 만약 플롯 입력을 다 했다, 다 하고 소설을 쓰다가 중단했다 라고 하면, 뭐 내가 플롯을 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 플롯을 가지고 하나씩 소설을 써가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 5회차 정도 되는 부분들은 5회차 정도 되는 부분들은 플롯까지는 다 쭉 작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작성된 부분들을 보면 스토리부터 요 플롯 5회차 정도까지는 그냥 무료 버전에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고 소설 쓰다가 한 소설 중간쯤 가니까 무료 버전에서는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좀 기다려야 된다, 초과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막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미리 줄거리와 플롯들을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뭐 소설도 내가 완성본은 당연히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또 내가 소설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디어 제안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얘가 다양하게 아이디어들 제안해 주죠. 그러면 이 중에 하나, 뭐 내가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이와 같이 스토리도 작성을 하시고, 이 스토리에 대한 플롯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플롯을 가지고 소설도 한번 작성을 해보는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